지난주에 그 명상 뇌과학 그 후성유전까지 했습니다. 후성유전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난 후에 내가 바꾸는 유전이다. 그래서 유전자는 건드리지 않고 유전자 바깥에 뭔가를 바꾸어서 그게 유전자 표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어, 그게 3대까지 전달이 된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이 습관 때문에 내 몸에 유전자의 후성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임신했다면은 자식한테 자식의 정소에 있는 세포에까지 그래서 3대에까지 나의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유전적인 이 변화 때문에, 표현의 변화 때문에 이 표현이 이게 유전자를 우리가 부모한테 받을 때는 어떤 유전자를 받았든 간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고 여기서부터 표현되는 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표현의 정도랄까 방식이랄까 이게 변화가 된다. 그거를 후성유전이라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나의 습관, 내가 짓는 업,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유전자에서부터 이렇게 표현되는, 유전자가 표현되는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 표현이 변화되는 그런 것, 그거를 후성유전적 어, 영향이라 그런다.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요인이 나의 유전자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환경에 사느냐, 운동을 하느냐, 청결한 음식을 먹느냐, 수행을 하느냐, 정신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모든 나의 삶의 요소들이 나의 유전적 변화를 가져와서 유전자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를 않고 유전자 바깥에 이제 이런 변화를 미친다.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는 돌연변이라 그랬고요. 돌연변이가 아니고 유전자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이 히스톤, 이 DNA가 감고 있는 단백질인 히스톤에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 DNA에 ATGC 염기가 있는데 ATGC는 건드리지 않더라도 그거를 수식하는 요 메틸레이션 같은 메칠 그룹이 붙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유전자의 표현이 달라진다. 그거를 후성 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후성 유전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전자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이 유전자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고결한 삶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하고를 비교를 해보니까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후성 유전적 변화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유익한 유전자들이 많이 표현되더라. 고결한 삶을 사는 삶, 특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삶, 그러니까 관심이 내 내면으로 향하는 삶, 바깥으로 추구해가지고 내가 뭐 잘 될라 그러고 돈 많이 벌라 그러고 출세할라 그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바깥으로 향하는 관심사고 나 자신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든가 나 자신이 사회에 어떤 훌륭한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든가 하는 이런 그걸 한마디로 히도닉 웰빙, 고결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 삶을 존재 양식의 삶이라고 그런다. 이가 반대되는 이런 그 바깥을 향하는 삶은 추구 양식이라 그런다.
추구, doing 모드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양식의 삶에 있어서 후성 유전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 표현의 변화를 이 두 연구실에서 해보니까 아,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하고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일어나더라. 항체 만드는 것은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표현이 되고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유전자도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표현되고 반면에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유전자들은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표현이 되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띠 수행을 하는 삶도 수행하는 삶이고 고결한 삶이니까 이런 건강에 유익한 그런 유전자들이 표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꼭 장기적인 그런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8시간의 집중 수행을 해도 후성 유전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더라. 사람들의 참가한 사람들의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에 있는 유전자를 조사를 해봤더니만 8시간 지났는데도 수행했는데도 61가지의 유전자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변화가 주로 어떤 유전자들인가 하면은 면역 관련, 그 다음에 수명 관련 유전자들에서 61개의 유전자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좋은 쪽으로 일어났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후속 유전이 많이 일어나면은 유전자가 셧다운 돼 가지고 결국 유전자가 표현되지 않아서 삶이 이제 끝나는데 이제 그 후속 유전적 변화를 가속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이 뚱보가 된다든가 병에 걸린다든가 치매에 걸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가속시키고 청결한 삶, 고결한 삶을 사는 거는 어, 반대로 느리게 한다. 후속 유전을 느리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마음 공간이 맑아지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선한 업을 짓게 된다. 선한 업을 짓게 되면은 불교에서는 다음에 이제 내생에 태어날 때 좋은 삶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고, 그다음 뇌과학적으로 어떤 명상을 하면은 어떤 뇌 부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가 요즘 연구가 이게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 명상, 사티 명상 같은 게 집중 명상이죠. 타겟을 하나 정해놓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 이거를 하게 되니까 이게 뭐 이해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런 부위들이 발달을 하고 활성화되고 이런 부위들은 그러니까 비활성화, 그러니까 저하되더라 하는 건데 요 이쪽 도살 안테리어 미드 싱귤레이 콜텍스 이쪽이 어텐션 하는 데라고 보면 됩니다. 집중 명상 어텐션 하는 거니까 어텐션 하는 부위가 발달하고 포스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 자, 요게 싱귤레이트 콜텍스잖아요. 그죠? 싱귤레이트 콜텍스 대상 피질인데 중간 앞쪽 이거는 어텐션에 관련하고 뒤쪽은 그 기본 모드 신경망의 주요한 허브입니다. 기본 모드 신경망 여기에는 번뇌가 들어있다 그랬고 앞에 쪽은 어텐션에 관련되는 신경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발달을 하고 이쪽은 억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가 그대로 뇌는 그게 반영돼 가지고
변합니다. 만트라는 이제 주문 외우는 거잖아요. 옴 마니 밤염, 옴 마니 밤염 하고 주문 외우는 건데, 이거는 계속 말을 하니까 이제 이런 운동 영역, 이거 두 개 다 운동 영역이잖아요. 모토 에어리아. 이쪽이 발달을 하고, 이것도 다 운동 영역입니다. 운동 영역이 발달을 하고, 다음에, 인슐라가 이게 감정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텐션하고도 관련이 있고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슐라는 뇌섬은. 그러니까 안티어리 이쪽이 이제 어텐션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쪽이 이게 계속 그 말만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말만 이렇게 하는 거 주문 외우는 게 돼서 이 어텐션 하는 부위는 오히려 약해지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문 명상, 예, 자, 이런 거, 이제 물론 절에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고 하는데 수행의 한편으로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는 데는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은 어텐션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건 뭐 알아차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수행이라고 보면 되니까 오픈 모니터링은 MBSR 같이 그냥 타겟을 정해놓지 않고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뭐든 간에 따라가면서 알아차림한다. 이것도 어텐션이죠, 그죠? 그렇지만 타겟이 없는 것, 뭐든지 마음속에 떠올라오면 그거를 그냥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림만 하고 흘려보내는 것. 이게 개방 감시, 오픈 모니터링입니다. MBSR이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보면 되죠. 아까 포커스드 어텐션은 사티 수행 같은 게 집중 명상이고요. 이건 타겟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타겟을, 들숨, 날숨이라는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알아차림하는 거고, 개방 명상은 꼭 호흡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도 그걸 알아차림하는 거죠. 자, 그것도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이쪽에 전두엽의 등 쪽 부위 쪽으로 이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뇌부위라는 게 이게 딱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복합적으로 여기에도 관여하고 저기에도 관여하고 어떤 한 뇌부위가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관여하고 저기도 관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기능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저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뇌를 정말 많이 뇌에 대한 지식이 많을 때 그거 이제 데려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근본적으로 어텐션 네트워크이냐, 그 다음에 기본 모드 신경망이냐, 그것만 관심을 갖고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슐라 같은 거, 다음에 도살 앤 안테리아, 이 아까 이거하고 도살 앤 안테리어 미들 이렇게 같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도살 그다음에 안티어리어, 도살 안티어리어, 대상피즈 싱글리 콜텍스 이게 알아차림이니까 그 어텐션하는 이런 부위들이 발달을 하더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살라무스가 디액티베이션 되더라. 살라무스. 감각을 중개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감각이 약간 이렇게 뭐 좀 덜 반응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감각이 너무 강하게 반응하면은 이것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이제 휘둘리게 되게 되죠. 그럼 너무 감각에 민감하게 그러니까 내 뇌가 반응을 하면은. 그래서, 그 편도체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자극에 반응하는 건데 감정적인 요소에 반응하는 편도체 같은 거 이런 거는 특히 이제 너무 강하게 반응하면은 감정에 너무 휘둘리게 되니까 이건 약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 살라무스 같은 것도 이제 그 자극을 전달하는 허브인데 이것도 좀 약해지더라. 좀 뭐, 하여간 뭐를 보건 듣건 간에 조금 좀 둔감해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둔감해지는 게 꼭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비명상, 아, 네, 그러니까 나의 그 자비 마음을 남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명상. 자, 이런 거가, 이게 사실 뇌과학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안티에리어 인슐라, 뇌섬의 앞쪽, 여기 안티에리어 인슐라,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뭔 대상을 볼 때에 대상을 인지하는데 굉장히 요 부분이 그 크게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볼 때에 제일 빨리 반응하는 데가 요 안테리어 인슐라입니다. 앞 뇌섬. 그래서 이게 이제 인지라고 보면 돼요, 요 기능이. 그래서 앞에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빨리 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자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빨리 잘 읽는다. 표정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하여간 나의 마음을, 자비 마음을 남한테 보내는 거니까, 어떤 사람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한 훈련이잖아요. 그죠? 자비 명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남의 얼굴 표정 이런 거를 읽는 게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측면에서 알아차림 명상, 마인드풀리스 명상을 하면은 해마가 더 커지더라. 해마가 통계를 내봐도 그레이 매터, 해마의 그레이 매터라 그러면은 흰 거는 화이트 매터고 어둡게 보이는 이게 그레이 매터죠. 그레이 매터에 세포들이 있는 데가 그레이 매터라 그랬죠. 세포들이 있고 세포에서 난 축사기, 세포에서 나오는 축사기 있는 데가 화이트 매터고 그래서 세포들이 있는 이 그레이 매터가 더 커지더라. 세포가 어쨌든 더 발달을 하더라. 가지가 더 많이 쳐지고 신경세포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지만은 그 신경교세포 같은 거는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레이 매터가 더 커지더라. 더 커진다는 것을 색깔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건 모식도로 어느 부위가 커지는가를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남자가 커지는 변화하는 부위, 여자가 변화하는 부위. 남자, 여자가 다르죠, 그죠? 같은 명상을 했는데. 같은 명상을, 알아차림 명상을 했는데, 해마에서 보면은 남자가 변하는 거하고 여자가 변화하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해마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위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남자가 받아들이는 알아차림 명상하고 여자가 받아들이는 알아차림 명상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거의 다른 동물입니다. 이거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물론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은 뇌가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뇌가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하고 여자의 마음하고 같은 환경에 처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가 이 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거를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뭐 감정이나 상황 판단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남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같은 남자들끼리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특히 성이 다른 남자, 여자 간에는 상당히 많이 다를 수가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은 현재에 더 집중할 수가 있다. 그 현재에 집중한다 그러면은 앞에 이쪽에 인지 조절, 이, 도살 레터랄, 그 다음에 인슐라, 특히 안티에리어 인슐라 앞쪽 내섬, 앞쪽 내섬, 이런 부분이 노랗고 빨간 거는 이게 활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은
활성이 감소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앞에 요 부분 돌소 벤트로미디알 앞쪽 아래쪽 앞쪽 아래쪽 어 그러니까 벤트로니까 배 쪽 아래쪽 미디알 안쪽이죠. 요 전전두엽 이쪽하고 포스테리어 싱귤릿 코텍스 이게 싱귤릿 코텍스인데 뒤쪽 이쪽 부분이 약해지더라. 이게 이제 DMN이잖아요. 그죠? 기본 모드 신경망은 약해지고 인지 조절 신경망은 강해지더라. 이 데이터 이걸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데이터가 돼가지고 실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 색깔 보고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되겠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요 기본 모드 신경망, 요 포스티리어 싱귤릿 코텍스, 그다음에 또 벤트로미디알 전전두엽 이게 약해진다. 여러 가지 다른 명상을 하더라도 명상에 거의 공통적으로 종류가 명상 종류가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DMA는 약해지더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 색깔이 이제 서로 다른 명상 종류를 나타내는데 이쪽에 어, 도울소 등 쪽이고 그다음에 미디알 도울소 레터럴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은 등 쪽이고 등 쪽이고 이 가 쪽이고 안쪽이잖아요. 그죠? 가 쪽이고 안쪽이죠. 그죠? 가, 가 쪽, 등 쪽, 가 쪽, 이쪽이죠. 예, 보는 그대로 여기입니다. 이쪽 부위는 강해지고 조금 더 넓히면 뭐 이 정도 이런 부위는 강해지고 앞 전전두엽인데 앞쪽 배 쪽 이쪽하고 PCC는 약해지더라. 이게 DMN이니까 DMN에는 번뇌가 들어 있고 이게 약해진다는 거는 번뇌가 약해지는 거니까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반드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반복되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발달되는 부위를 보니까 주의 집중하는 부위, 감정 조절하는 부위, 각성하는 부위, 다음에 자기 각성, 다음에 이런 뭐 하여간 감정 조절하는 아미그달라 이런 부위들이 변하더라. 인슐라 요 감정하고 그다음에 어텐션 하는 부위, 자, 요 부위들이 이런 부위들이 주로 변하더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요 벤트로미디알 요거하고 어, 이쪽에 그 PCC, 포스티리어 싱귤릿 이런 부위들은 DMN을 이루는 부위들이니까 이거는 약해지더라. 화살표가 아래로 해놓은 이 부위들은 약해지고 나머지 부위들은 다 강해지는 그런 부위를 나타낸 겁니다. 뇌신경세포, 뇌신경세포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석 달 때 다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평생 뇌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손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노화된다. 근데 그 노화되는 게 정상 노화죠. 그거를 신경퇴행이 된다. 그런데 이게 가속이 되니까 문제다. 뇌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예,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이 그로스펙터, 호르몬, 그다음에 이런 게 소실된다든가, 이 산화 스트레스, 그러니까 활성산소 이런 게 많다든가,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염증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이 이게 노화되는 속도가 가속화되죠. 이런 게 이제 문제죠. 그죠? 이게 너무 빨리 가속화되면은 치매가 걸리게 된다 하는 거고. 치매 뇌를 뭐 이렇게 모식도로 그려놨는데 이 세포들이 죽어나가니까 공간이 숭숭 뚫린다. 뇌에 공간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경세포가 이렇게 퇴축돼 가지고 공간이 많이 생긴다. 그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요 가시들입니다. 가지돌기의 가시들. 가지돌기의 가시들이 소실되죠. 그죠? 이게 풍성하게 나 있던 가시들이 소실이 됩니다. 이게 가시가 제일 먼저 소실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돌기들이 소실이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실이 됩니다. 실험적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신경세포를 배양해 놓고 거기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주나 보면은 이런 가시들이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이거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거를 하면은 없던 게 이렇게 생겨나죠. 그죠? 없던 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시가 사라지는 요 단계는 가역적이다. 가시가 없어졌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요런 정도다. 근데 이게 더 나아가가지고 가지 돌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다시 가역적인 그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절대로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신경세포가 해마 같은 데는 또 새로 우리가 어른이 돼도 생기기도 합니다. 생기는데, 신경세포가 새로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그죠? 자,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회관계를 많이 맺고 즐겁게 산다든가, 약하게 적당한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게 신경세포가 더 잘 생깁니다.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신생이라 그러죠. 반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런 게 이제 잘 안 되죠.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절대로 받을 필요가 없고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은 전전두엽 부위, 이 부위가 발달을 한다. 해서 치매 예방이 된다 하는 거고, 뭐 다이어 전전두엽가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향상이 되고 치매가 잘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고, 수행을 하면은 명상을 하게 되면은 뇌가 명석해진다. 우리가 똑똑하다는 게 또 과연 뭘까? 머리가 좋다, IQ가 좋다 하는 게 뭘까? 요거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능력이 있죠, 사람한테는. 자, 어떤 사람한테는 공간 지능, 이게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참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학을 참 잘하는 사람, 언어를 잘하는 사람, 친구 잘 사귀는 사람, 자기 성찰 잘하는 사람, 각각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소질이 다 있다, 그죠? 이 전체를 다 잘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죠? 누구의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 다양한 능력 중에 뭐 어떤 거는 발달을 잘 하고 어떤 건 안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능력 하나하나를 특수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특수 요인도 그 속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갈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높이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걸 이렇게 모식도로 표현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뇌 기능들을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뇌 기능이 있을 거다. 이거를 이제 제너럴 일반 지능 신경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반 지능 신경망이 당연히 제일 신경망을 보면 제일 위쪽에 있겠죠, 그죠? 이 신경망이 밑에 있는 신경망들을 다 관리하고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거는 이 일반 지능 신경망이 발달을 했을 때 머리가 좋다. IQ가 좋다는 게 이제 되게 그런 거죠. 뭐 운동 잘한다고 해가지고 IQ 좋다 그러지도 안 하고 악 잘한다고 해가 IQ 좋다 그러지 않지만은 뭐 하면 금방금방 막 뭐를 단어를 떠올리고 뭐 이렇게 생각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뭐 머리가 좋다 IQ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뇌 활성을 빨리 잘 캐치해가지고 의식으로 불러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자, 그게 이제 일반지능신경망이 하는 걸 거다. 그래서 이 일반지능신경망이 발달하면은 뇌가 발달했다. 그러니까 지능이 발달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그러니까 제너럴 해가지고 이제 앞에 G자를 땄는데
이 G자 모양새로 이제 이렇게 신경망이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 하는 거면 이겁니다. 이 제너럴 인텔리전스 신경망이 분포하는 데를 보니까 이렇게 이게 가쪽에서 본 거죠, 그죠? 이거는 뇌의 안쪽에서 본 거고.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신경망인데 이거를 대충 이렇게 보니까 G자 같더라 해가 여기 G자를 이렇게 하나 써놓은 겁니다. 제너럴이라고. 그래서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가 이렇게 G자 모양으로 있더라 하는 거고 이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가 제일 신경망의 꼭대기에 있는 관리 신경망이더라. 이게 잘 발달했을 때 우리가 머리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이루고 있는 신경망의 신경세포가 뭐냐 하면은 이 배엔이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큰 신경세포고, 아, 어디에 나와 있노? 폰 이코노모 뉴런이라고 어디 안 적혀 있나? 펜인데요, 펜. 폰 이코노모. 그래가 이 펜이라 그럽니다. 펜 뉴런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핀들 모양이라 그러죠. 이게 방추 모양, 스핀들 모양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그런 신경세포인데 이 세포들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거더라 하는 겁니다. 이, 이 신경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지를 쫙 뻗어 가지고 내 밑에 있는 전체에 쫙 이렇게 뻗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어디에서 뇌 활성이 일어나든 간에 얘가 딱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G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게 이게 폰 이코노모 뉴런이다. 그런 논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폰 이코노모 뉴런이 제너럴 인텔리전스 신경망을 이루고 있고 흥미롭게도 이게 뇌에서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의근이 이 신경세포일 거다 하고 문일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근이 위치하는 데가 여기 여기 요 내섬 같으면 요 앞쪽이고 요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G신경망하고 겹쳐요. 의근이 있는 그런 그 의근의 위치가 이 G신경망하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모양새 같은 그 시각은 이렇게 해가 전두엽으로 올라올 때 요 의근한테 잡히고 몸 감각은 이렇게 올 때 요 의근한테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리 오든 뭐 어디로 오든 간에 여기 있는 의근한테 잡혀서 의식으로 올라오게 되죠. 의근신경망이 나는 이 G신경망이라고 막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의근신경망이 어텐션이 잘 발달하면은 이게 그 일반 지능신경망이 잘 발달하는 거고 어텐션이 잘 발달하면은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뇌 활성이든 그걸 잘 잡아낸다는 거죠. 그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지능신경망이 발달했다는 거고 머리가 좋다는 거고 IQ가 좋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을 거예요. 의근이라는 거는 이거 벤이라는 신경세포가 이루는 신경망이고 그거는 현대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이다. 이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가 붙다가 말한 의근이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이게 확신해요. 맞다고 봐요. 어. 그래서 이거 붙다는 의근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얘기해 놔놓고 이게 뭔지는 한마디도 설명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는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일반 지능이 어디에서 일어나든 이게 다 일반 지능이 일어나는 신경망이라고 보면은 이 신경망을 이 G신경망이 이렇게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캐치를 해서 의식으로 불러일으킨다. 의식으로 일으키는 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게 G신경망이다. 이게 잘 발달하면은 지능지수 IQ가 높아지고 지혜가 발달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신호가 이렇게 올라올 때에 G신경망이 잡아서 그러니까 G신경망에 있는 의근이 이 신호를 어디에서 오든 간에 잡아서 이 전전두엽으로 보내면은 의식에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아, 저게 뭐다 하고 빨리빨리 알게 된다는 겁니다. 특수지능이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자폐아들 얘기거든요. 이 윌트셔라는 이 친구를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뉴욕 맨하탄에 한 20분간 이렇게 휘 돕니다. 돌고 나서는 집 방에 들어와가 이거 그대로 그려요. 이게 거의 사진 찍은 거랑 거의 같다고 합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죠? 근데 자폐입니다. 이거고, 사진 찍듯이 암기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 무슨 영화입니까? 그거 보면은 그 뉴욕 전화번호를 외워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자폐아들이 특이하게 이런 능력을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특수지능이라 그러죠. 이렇다고 얘네들한테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만큼 머리는 이제 암기는 안 좋지만은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어떤 교수는 그 많은 논문들 많이 보거든요. 교수들 책에 벽에 가득 책이 꼽혀 있는데 언제 누가 무슨 연구 논문을 썼는지 거의 다 외운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뭐, 포토그래픽 메모리라 그러죠. 이제 그림 같이 해가 외운다 그러는데, 뭐 그런 능력이 일반적으로도 발달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만큼 자폐아들 만큼의 능력은 없죠. 이건 이런 건 이제 특수지능입니다. 어떤 이제 이런 친구는 보면은 음악을 한번 들으면 그대로 피아노를 친다 그래요. 예, 예, 자폐아입니다. 그리고 절대 음감 정도는 이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갖고 있죠, 그죠? 그 정도 갖고는 뭐 특별하게 잘한다 그보다가도 조금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데우스 같은 데 보면은 그 친구는 한 노래 한번 들으면 그대로 피아노 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정도 돼야지 뭐 거의 뭐 자폐아 수준의 능력이 있는 거지. 절대 음감 정도는 뭐 어지간히 음악 잘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색소폰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 오면은 저는 이제 그게 뭐 반음 높은 샤프인지 낮은 플랫인지 그 구분이 어떤 때는 잘 안 가는데 딱 들으면 그거 잘못 짚었다 그러고 이렇게 그래. 이거 스물 몇 명 있는데 저기서 누가 잘못 짚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능력은 있긴 있지만은 큰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 시골에, 마을에, 먼 일가 친척입니다. 임마, 글을 못 읽어가지고, 버스 번호도 몰라가지고는, 지 혼자 장에도 못 갑니다, 이거. 버스 타고. 그런데, 이거 경운기 고치는 건 귀신이래요. 예. 경운기 소리만 딱 들으면 그게 뭐가 고장났다는 거 딱 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자폐 비슷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바보예요. 바보라서 경운기 운전하고 뭐 농사 짓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글을 숫자도 못 읽는다는 거. 예. 근데 경운기 고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고친다. 자폐아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 가지 잘 알려진 건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태어나가 뇌가 만들어질 때는 뇌 신경세포도 제일 많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죽어 나가는데,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끼어든 세포는 살아남고 네트워크에 못 끼어든 세포는 죽어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다가 세 명 하면 세 명 짝지우고 네 명 하면 네 명 짝지우고 하는 그런 놀이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네 명 짝지우는데 들어가면은 살아남고 못 들어가면은 아웃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라. 신경세포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떤 네트워크에 포함되면은 살아남고 거기 포함되지 못하면은 죽어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경 시냅스도 어릴 때는 굉장히 많다가 이게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없애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게 제대로 돼야 논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서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자폐아가 돼가지고 막 혼동스러워져 버는 거죠. 예, 이 논리가 제대로 안 서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자폐아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경우에는 아까 달력 요일 맞추는 것 같이 뭐 아니면 지하철 이런 거 외우는 것 같이 음악 뭐 어떤 것 같이 특이하게 어떤 그런 쪽으로 얘가 딱 적응이 돼가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 프루닝, 가지치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거 보면은 요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그 사춘기 때 와가지고 서로 네트워크가 많이 만들어져가 시냅스도 제일 많죠. 시냅스 제일 많다가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이게 가지치기가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지치기가 일어나서 어른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노인이 되면은 물론 이제 퇴화되니까 줄어들겠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자폐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로 남아있는다는 거지. 복잡하게 남아있는 게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라 뭐 사람을 혼동스럽게 논리를 혼동스럽게 한다는 게 있고 또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기가 막힌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도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정신분열. 정신분열은 너무 빨리 이제 이게 그 가지치기가 너무 빨리 일어나 버리는 거고 이 치매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뭐 50대나 60대 때 갑자기 팍 떨어져 버리는 거. 이게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래 되면은 이걸 치매라 그런다. 자, 정상적으로는 네트워크가 쫙 만들어졌다가 이게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제일 많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가지치기가 되면서 정상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쭉 삶의 우리 노인이 될 때까지 유지하다가 노인이 되면 이제 퇴화돼 가지고 이게 줄어든다. 이렇게 좀 크게 해놓은 거고요. 이게 그 시냅스가 없어지는 게 이 동안에 없어지고 이건 유지가 되고 너무 빨리 또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치매가 된다 하는 거고. 여기 각각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가 아까 우리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다 만들어진다고 그랬고, 태어나서는 조금 만들어지죠. 해마 같은 데서 특히 조금 만들어지고, 이건 그렇고, 이건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냅스 가지치기가 나이가 이때쯤 청소년기에 제일 많이 가지치기가 일어난다. 음. 그 자폐아인 경우에 네트워크가 너무 강해가지고,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폐가 일어나는다. 신경세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쭉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 태어났을 때 많다가 나이 들면서 줄어들죠. 라고 주의맹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17찰나설하고 연결되는 건데, 한 개를 인식하는데 17찰나만큼 인식하고 쉬었다가 다시 17찰나 동안 인식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17찰나가 0.23초 정도 되고, 우리가 뭐를 보고 안다 할 때에 우리는 계속 그거를 보고 계속 아는 걸로 잘못 착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0.23초 동안, 17찰나 동안 알고는 쉬었다가 또 17찰나 동안 알고 쉬었다가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찰나 동안 알고 있는 중에 그때 또 다른 대상을 갖다 들이대면은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라.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내가 이 안경집을 인지하고 있는 중에 이게 17찰나 걸려서 처음에 한번 인지한다 칩시다. 그죠? 인지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다른 이거를 내가 내 눈에 보여주면은 얘는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뇌가 앞에 먼저 들어온 이 대상을 인지하는데 쫙 전부 관여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데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못 인지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뒤에 거를 보여주면은 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이 데이터입니다. 그저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이게 어, 이 명상을 하면은 인지하는 게 이렇게 인지하는 게 보면은 명상을 안 한 사람, 명상을 안 한 사람은 처음에 어떤 대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거를 보여주면은 인지를 잘 못하죠. 인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여주면은 이제 좀 잘 인지도 잘 하고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17찰나가 끝나고 0.23초가 지나고 뭐 0.5초 대가 하나 보여주고 이러면 그건 인지를 잘 하겠죠. 그죠?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명상을 안 하면은 이런 이만큼 못 알아보는데 명상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알아보는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인지 능력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볼까요? 네, 파일을 가지고 왔나? 아, 주임의 심슨. 자, 요 빨간 거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빨간 거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건 쉽죠. 그죠? 이건 다 알아맞혀죠. 그죠? 자, C 다음에 B 다음에 이건 알아맞혀죠. 그죠? 한참 뜸뻑하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못 알아맞추면 골치아프고. C 다음에 더블이 안 나왔어요. 앞에 거. 앞에 C 다음에 어디 한참 있다가 이게 한참 있다가 어디 갔어? 자, 컴퓨터가 왜 이래? C 다음에 한참 이렇게 있다가 보여줬기 때문에 W는 쉽게 맞출 수가 있었고, B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P도 알 수가 있었죠. 그죠? 자, 한번 봅니다. 자, 다시요. C 다음에 W고, B 다음에 P고. 뭐, 이거는 누구나 다 본다. 그죠? 자, 이게, 어, 1초 후에 보여주는 거예요. 1초 후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다 봤죠. 그죠? 0.09초 만에 보여드리겠어요. 이거 한번 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알아차림하면은 굉장한 겁니다. 그죠? L 다음에 B 다음에 뭔데? 모르겠죠? 자, 이거는 뭐 거의 못 알아봅니다.
B 다음에 C였고, L 다음에 Y였습니다. 뭐 이거는 막 모른다 치고. 0점, 이것도 모릅니다. 이게 0.36초 후에 보여드리는 거 한번 봅니다. 그 A 다음에 뭐 넣는 거 한번 봅니다. A 다음에 뭐 나왔어요? F 나왔죠, 그죠? 0.36초니까 17찰나 보다가도 한참 후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단 말이에요. 예. 요런 0.36초 하니까 거의 다 봤다. 한 개 더. 0.27초. 17찰나 끝나고 조금 있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번호 한번 봅시다. F 다음에 뭐 나온지 한번 봅니다. 어렵죠? 뭐였어요? L이었어요. 야, 이거 번호. 다시 한번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L, F 다음에 L 맞네요. Y 다음에는 R이었고. 자, 이 정도 되니까는 이제 그 보는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주의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수 없는 맹한 구간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 17찰나를 통해서 한번 인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17찰나 안쪽에 뭐를 보여주면 이건 거의 못 보고, 그 끝나고 나서 보여주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자, 요거가 저는 이 데이터를 실험을 보는 순간, 이게 17찰나를 증명하는 뇌과학적인 증거가 된다 해가지고 내 이런 거를 이제 책에다가 이런 걸 소개하고 그랬죠. 17찰나 썰이 맞다는 거예요. 참 기도 안 차요. 그죠? 옛날에 그 법화불교 때 스님들이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 그만큼 집중력이, 그 어텐션이 강했다는 거죠. 그죠? 딱 이렇게 정신 집중해가 딱 이렇게 그 어텐션이 강하면은 그런 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사티 수행하면 이 어텐션 기능, 집중하는 이 기능이 딱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어, 시계를 안 가져왔네. 몇 시예요? 11시. 어차피 조금 가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분까지 한번 하고 쉬도록 합시다. 오늘 새벽에 보내드린 건데 사띠 명사 요거는 뭐 앞에 거는 넘어가고 천천히 설명하고 자, 이거를 봅니다. 이제 행념하고 잔념인데 감각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의근한테 잡히면은 이게 의식이 되고 의식을 의식하는 게 이게 사띠거든요. 의식을 의식하는 이게 사띠다. 그러니까 의식을 의식하는 게 사띠다. 그래서 제 칠감이라고 보죠. 부타파라 스님은 이걸 칠감이라 그럽니다. 빠냐를 팔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티 수행할 때에 호흡에다가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들숨 알아차리고 날숨 알아차리고 들숨 날숨 이렇게 하죠. 잠시 한번 해볼까요? 편안히 앉고 편안히 앉아서 턱을 턱을 살짝 앞으로 당기고 손은 무릎 위에다가 편안하게 놓습니다. 눈은 살포시 감고요. 자, 그러고는 호흡이 들락날락 하면은 들숨에 아나 하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 하고요. 날숨에 아빠나 하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 하고. 그래서 아나, 아빠나, 아나, 아빠나, 아나, 아빠나.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망상이 떠오르면은 망상도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할 때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는. 망상이 떠올랐다고 하면은 망상 하고 알아차림하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고 다시 코로 즉시 돌아옵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아빠나, 하나, 아빠나. 이러다가 뭐 소리가 훅 나면은 소리도 알아차림하면 돼요. 들림, 들림, 들림 하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고 다시 또 즉시 코로 하나, 아빠나, 하나, 아빠나. 이러다가 다리가 아프면은 아픈데 사띠를 보내고 아픔 하고 알아차림하고 다시 코로 하나, 아빠나, 하나, 아빠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띠 수행이에요. 기준점을 코에다가 대놓고 들숨에 아나 하고 이름 붙이고 날숨에 아빠나 하고 이름 붙이고 그러다가 망상이 떠오르면은 망상 하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 하고 다시 코로 즉시 돌아와서 아나 아빠나 하고 이러다가 소리가 나면은 소리도 들림 하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고 코로 다시 돌아오고 항상 기준점이 코로 즉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프면 아픈 거 알아차리고 코로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알아차림 신경망인 이 사띠 신경망, 사실은 인지조절 신경망이죠. 인지조절 신경망을 내가 이거를 사띠 신경망이라고 이름을 달리 붙였을 따름이고, 뇌신경망으로 보면은 이게 프론토 앞쪽하고 프라이어탈 이쪽 앞쪽 그 다음에 프라이어탈이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하여간 이쪽에 흩어져 있는 이 신경망입니다. 그 프론토 프라이어탈 이 신경망이 인지하는 신경망이고 이게 사띠니까 사띠 신경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 계속 호흡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 사띠 신경망이 발달을 하고 강화를 하고 반면에 이 망상은 줄어드니까 망상하는 기본 모드 신경망은 약해지죠. 여기에 번뇌가 들어있기 때문에 번뇌가 약해진다. 자, 번뇌에 끌려가는 거가 끌려가는 뇌라고 그러고 번뇌가 없는 거는 안 끌려가는 뇌죠. 번뇌에 안 끌려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행복한 마음이다.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다. 아나, 아빠나 하고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때가 더 행복하다. 네. 알아차림 신경망이 있는 앞에 이쪽이고 이게 신경망이 여기 있다고 알아차림 신경망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이거를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거니까 아나 아빠나 하면서 알아차림 하니까 이게 더 강해진다. 그래서 마음 운동이고 이게 더 강해진다. 알아차림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든 간에 떠오르면은 그걸 더 빨리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 자, 이거를 목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우리 대중은 이게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수행을 사찰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거는 깨달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 그 사티 기능을 극도로, 알아차림하는 기능을 극도로 발달을 시켜가지고,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인지하는 그 17찰나가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17찰나가 통째로만 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17개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빠르르 지나가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보여야 소위 말하는 깨달음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거를 우리, 이 김해 사태 아라마의 그 붓다바라 스님도 그런 집집 찰나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어쨌든 사띠가 강해져 가지고 망상이 올라오는 게 보여야 된대요. 올라오는 거를 보고 딱 친다 이러더라고요. 망상하면서. 그거 됩니까, 여러분들?
망상하고 한참 이렇게 놀다가, 아, 내가 망상하는구나. 이렇게 알죠. 그죠? 근데 이게 사띠가 강해지면은 망상이 올라오는 게 딱 인지가 된대요. 그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수다원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다원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 그보다 그 위에 이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는데, 그건 그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되고, 그게 그렇게 강해져야지, 이가 멸진정으로 들어간다. 뭐, 하여간 망상 올라오는 걸 어떻게 땅 치면서 멸진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의 경지는 저도 뭐 아예 아직은 상상을 못하는 경지가 돼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하여간에 계속 그 사티 수행을 하거든요. 그거 진짜 간단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알아차리만 하는 거잖아요. 호흡. 호흡 알아차리만 계속 들숨, 날숨, 아나, 아빠나 알아차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뇌과학적으로는 분명히 100% 알아차림 신경망이 강해지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알아차림을 잘한다. 망상이 올라오는 것까지도 알아차림이 된단 말이에요. 망상하고 놀다가 아, 내가 망상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고 사띠가 강하면 망상이 딱 올라오는 순간 망상하고 끝 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지루함하고의 싸움이라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그래 계속 나는 지루하죠. 아, 호흡한다는 게 알아차림 한다는 게 얼마나 지루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 그래.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딱 자기가 그 경지에 올라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는 거죠. 아, 즉, 사진을 내가, 그렇게 알아차림하니까 왜 우리 아람아의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여기가 팍 그렇게 이렇게 보였다는 사진 기억나죠? 그죠? 뇌파 사진. 그만큼 이쪽 인지 조절 신경망 이쪽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요 이론을 보면은 이게 부타바라 스님이 하는 이론입니다. 자기 경험치죠. 이렇게 계속 호흡 알아차림을 하니까 호흡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띠를 알아차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상에 안 떨어지고 딱 붙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상에 사띠가 호흡에 딱 이렇게 붙는다는 게 그건 뭐라고 하면은 내가 호흡 알아차림 하는 그 공간에 망상도 못 끼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딱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저도 이제 그런 그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시부지 알아차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신을 딱 정신 차려가지고 포커싱을 호흡에 딱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딱 따라가면서 아나 하고 아빠나 하고 이거 계속 그 사태가 그 달라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느슨해지면은 그 공간에 망상이 치고 들어오니까 딱 붙어가지고 아나 아빠나 아나 아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태가. 그 얼마만큼 사태가 호흡에 붙어 있느냐 하는 그 힘, 그 집중 그거를 사마디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어느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마디가 물론 집중이란 단어는 해석은 맞는데 그 집중이 뭐냐 하면 사티 집중이라고 그래. 사티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강해지면은 사티 집중이 강해지면은 이게 실제로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건데 알아차리면 내 몸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 공간에는 알아차림하는 게 이제 대상, 이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 마음 공간에는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 마음 공간에 압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상을 알아차림을 딱 붙어서 알아차림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 공간에 압력이 생긴다.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게 딱 호흡에 밖에 안 떨어지려고, 알아차림이 호흡에서 안 떨어지려고 딱 붙으면은 뭔가 힘이 콱 들어가면서 이게 마음 공간에 압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느낌상은 적어도. 그렇게 되면은 요, 그 이미지, 이에 붙어 있던 탐진치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탐진치가 떨어지는 게 마음 공간에 생기는 압력 때문에 깨져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뇌과학적으로 이해할 땐 그거는 이제 느낌이고, 느낌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사실 마음 공간에 압력이 생긴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따름이지. 예, 실제로는 이제 이렇다고 보는 거죠. 요 알아차림하는 요 기능이 강해지면은, 강해진다는 거는 요 롱텀 포텐시에이션, 연접 장기 강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사띠가 강해지면은 요 오염이, 마음 오염이 이렇게 개입할 때 이걸 빨리 볼 수가 있다. 자, 이거를 못 들어오게 한다. 네,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게 하는 거니까, 활성화되지 않게 하면은 신경망이 약해지죠, 그죠? LTD에 의해, 디프레션에 의해 가지고 약해진다. LTP에 의해 가지고 사띠 신경망이 강해지고, LTD에 의해 가지고 오염 신경망이 약해짐으로써 이 마음 오염이 사라진다. 현재까지 내가 이해하기로는, 제 지식으로는 요 수행을 하면은 왜 번뇌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사라지느냐 하는 신경과학적인 해석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정도로밖에 해석하지 못하겠어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LTP, LTD 현상에 의해 가지고 사띠는 LTP 기전으로 강해지고, 이, 이 오염된 담진치도 이것도 막 신경망이니까, 예, 사띠 수행하면은 이 망상이 자주 잘 안 떠오르고, 그러면은 망상은 결국 번뇌니까 번뇌가 잘 안 떠오른다는 얘기고, 번뇌를 잘 떠올리지 않으면은 약해진다. 약해지는 거는 LTD 현상으로 약해진다. 나는 하여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어, 다음 시간에는 보상 체계하고, 그다음 우리가 왜 이 연기에 있어가지고, 12연기에 있어서, 무지에서부터 해가지고 행이 생기고, 식이 생기고, 어, 명색이 생기고, 육체가 생기고, 접촉이 생기고, 수애, 취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삼세 양중인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붓다파라 스님은 이거를 인식 과정으로 보죠. 인식 과정에 앞에 이 부분은 인지하는 과정, 그러니까 관념 형성하는 과정이고, 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뒤쪽은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된다. 앞쪽에 무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나쁜 의도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의도가 행위니까요, 그죠? 무지로 인해서 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내 의도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이제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은 느낌대로 생기는, 이건 어쩔 수 없고, 이건 자연적으로 느낌은 생기니까, 그래서 좋아함이 생기고 싫어함이 생기고, 이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까지 생기는 것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에서 끝나야 되는데, 좋아하는 거를 자꾸 더 좋아하는 카레, 더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좋아하는 데서 끝나면은 되는데, 좋아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든가 싫어한다는 걸 너무 싫어한다든가 하면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습관화된다.
습관화되면 이게 행동학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 12연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뭐 죽는다 하는 거는 이거를 생이 다시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렇게 뒤에 거는 그렇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어, 자, 시험 문제가 요거하고 관계가 있다, 그죠? 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앞에 애취유가 일어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거를 사띠가 알아차림이라는 기능이 사띠가 이거를 강하게 제어를 하면은 강하게 제어를 한다는 거는 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제어할 수 있지만은 특히 그 편도체의 활성을 제어를 하면은 좋은 거를 봐도 나쁜 거를 봐도 크게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